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특별한 종의 청어에 대해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중 하나도 잡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백 톤의 청어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저와 함께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자. 1950년대가 되어서야 루이스와 해리스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현대적인 순환 인용 표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둥근 그물이라고도 알려진 고리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스코틀랜드에서 보다 제한된 용량으로 천거를 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서클 어부들은 1830년부터 낚시를 시작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낚시에 능숙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두 척의 배를 타고 앞바다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특정 지표를 모니터링하여 처음에 달성한 청어떼를 식별한 후 아름다운 물고기 중 한 마리가 자신에게 편안한 위치에 정박하고 꽉 달라붙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물의 한쪽 끝은 청어장 주위를 원을 그리며 휴식을 취하고 그물의 반대쪽 끝은 가만히 서 있는 배에 다시 가져옵니다. 그 후 두 팀은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여 낚시를 하고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옵니다. 개인이 학교에 동행할 만큼 충분한 인용이 있을 때까지 활동을 무제한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엔진을 선보인 후 특수 제작된 현대식 보트와 복잡한 기계를 사용하여 완성될 예정입니다. 표창장이 있는 곳은 어부가 결정하며 이는 어부들이 공해에서 낚시할 때 더 깊은 그물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물을 사용하는 청어 어부들은 고리망을 이용한 고기잡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해왔다. 이는 청어떼와 미성숙 물고기떼를 죽이고 원치 않는 죽은 물고기를 버리는 것이 정상적인 어업 작업에 해롭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어부들은 거대한 그물의 작동으로 천거가 피해를 입어 겁을 먹고 결국 도망치게 됐다고 전했다. 때가 되면 어부의 생계수단은 근절될 것이다. 고리그물 낚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유형의 낚시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행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한 유형의 낚시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트롤 어업은 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성도 더 높은 어업 방법입니다. 이는 소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인용 표시 직업이 링 뒤집기에 의해 결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트 뒤로 당겨지지 않기 때문에 견인 그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요새업의 장점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건물도 제한되었습니다. 공성 낚시는 1851년 의회 도덕법에 의해 불법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에 종사하는 부족들은 법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트롤 어업에 종사했습니다. 수많은 어업망이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1867년에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되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낚시용 더 그물의 사용은 주로 남서부 지역, 특히 킨타이러 및 클라이드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더 북쪽에 위치한 민체스로 여행을 갔지만 처음에는 심한 적대감을 느꼈습니다. 로크파인 지역에는 고리망과 유자망을 모두 활용하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유자망 어업이보다 일반적인 어업 형태가 되었습니다. 링넷이 확장되는 동안 로크파인 지역은 감소했습니다. 20세기 초 센 강 어부들의 수는 센 강에서 일했던 군용 어부들이 어획한 어획량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남서부 지역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소박한 로크파인 보트는 거대한 디자인이 특징인 선박이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특히 캠폴타운, 타버트, 아드레사겐 및 벨레리 지역에서는 건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902년에는 약 97파운드였습니다. 이 배들의 길이는 1870척이 굴러갈 때 25분의 1피트에서 25/30피트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개방형 보트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부분적으로 가구를 갖추었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가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파인 호수의 보트 길이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트랩 그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 40피트 범위를 포괄하는 기존 인용 어업에서 주요 낚시 방법입니다. 사슬, 추, 봉우리는 이러한 구름을 해안에 가까운 지점, 흔히 산란하는 물총고기 가까이에 고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용된 포획 그물의 수와 전체 포획량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물의 효율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봄에 생성된 인용을 캡처하는 경우 표시된 그물이 주요 기술입니다. 추출물이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는 묶이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한 계속 사용됩니다. 특정 위치에 대한 네트워크 그룹을 설계하는 동안 해저의 깊이와 상태를 포함한 다양한 매개 변수가 고려됩니다. 이를 고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긴 목재 펄프 조각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서는 떠다니는 함정 그물도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청어 수집품은 크기가 작지만 가장 큰 수집품은 최대 1.15-20톤의 청어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용되는 그물망의 간격은 12에서 13mm이며 낚시 장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의견입니다. 필터를 선택하면 연령, 체격, 성별, 생식 단계가 다양한 개인의 인용문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리에는 길이가 약 10cm 정도 되는 작은 청거가 잡히게 됩니다. 채굴 작업에 필요한 정보는 주변 지역 어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섬에 Sea of Islands에 분열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이후 산란 인용에 사용되는 어업 방법의 수가 감소하여 그물 어획량 평가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CPU의 단위 힘당 어획량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보스니아해의 산란 자원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제도 연구소는 상업용 트랩 낚시 감소에 대응하여 2019년에 2개의 작은 채체인을 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장치는 내륙 군도에 알려진 번식지와 가까운 곳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아일랜드 해양수산 활동 그룹 Island Marine Fisheries Action Group과 함께 아일리 센터, 사우스 웨스트, 핀란드, 이마이크, 유럽 해양수산 기금 이 계획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산란 청거 샘플을 계속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비아 컬리지 학생들에게 전문 어부들이 습득하는 정보와 기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청어는 중수층 또는 중수층에 서식하는 어종이다. 낮에는 해저 위나 해저 근처에서 먹습니다. 플랑크톤과 마찬가지로 해질녘의 표면으로 떠올라 자정쯤 잠수를 했다가 해가 뜨기 직전에 표면으로 돌아옵니다. 패시브 낚시는 유자망을 사용하여 수행됩니다. 청어를 잡으려면 먼저 그물을 던진 다음 그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환영받는 그물망의 크기 때문에 선거의 아가미를 포획하도록 설계되어 자망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 물고기가 헤엄쳐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15세기의 위대한 어업이었던 비사야 그룹이 부상하는 동안 이 기본 기술의 상당한 발전을 담당했습니다. 이 기술의 기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1416년에 그들은 최초로 거대한 청어를 잡는데 어망을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행사는 홀에서 열렸습니다. 생선을 모아서 내장을 제거하고 소금에 절여 저장하는 초기 공장 선박인 천거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그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해안에 위치한 천거 양식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서해안을 따라 표류 트롤 어선은 19세기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폐지되고 지갑 센 선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한 기술인 샌네트는 동해안까지 확대되면서 북해를 비롯한 기타 해역에서도 이를 대체하고 있다. 에센넷은 다른 영역에서도 이를 대체했습니다. 각 개발의 결과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지속 가능성은 떨어지는 어장이 확립되었습니다. 드리프터는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스코틀랜드 동부 해안과 영국에서 운용되는 함대에서 여전히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구식대의 찾기 기술이 자신들의 생활 수단에 미치는 장기적인 위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정확도가 높아지는 반면 어망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사업 이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유자망이 청어를 잡는 지속 가능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청어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그물의 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인간의 지구력으로 인해 부과되었던 제약은 기계식 견인 솔루션을 통해 초월되었습니다. 전 세계 다른 어업에서 사용되는 유자망은 훨씬 더 길어서 최대 30마일 이상의 거리에 도달하며 어떤 종에게도 무관심한 죽음의 벽을 만듭니다. 케니 페이비의 마을 사람들이 해리스 본토에서 온 페리맨과 거래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미리 계획된 신호로 특정 방식으로 항해를 준비하여 세관원을 배에 태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페이비 사람들이 필요한 회피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페이비 위스키가 높은 품질로 유명했다는 사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실패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페이비 사람들이 상업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강요하여 상황을 바로잡는 사명을 단호하게 수행했습니다. 토지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에게 낚시 기술을 교육해야 한다는 구실로 해리스의 추가 가족이 스칼피와 미국 육군 제복군에 입대했습니다.
방어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물고기로 치야랑이 대과에 속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시장 가치도 높습니다. 이 종의 정식 명칭은 세리오라 퀸퀘라디아타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옐로우테일 엠버잭 또는 제퍼니스 엠버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은 길고 가느다란 몸과 눈에서 꼬리까지 이어지는 노란색 줄무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눈에 띄는 식별 특성이며 방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포와 서식지 모두. 방어는 일반적으로 온대라고 생각되는 해역에서 발견되며 특히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한 서태평양 지역에 많이 서식합니다. 염도가 높은 바다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깊은 곳은 물론 연안 해역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생태학 및 생물학적 연구, 방어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식단의 대부분은 게, 오징어, 작은 물고기로 구성됩니다. 성장 속도는 다소 빨라 완전히 자라면 크기가 40에서 80cm에 달하고 무게는 약 2에서 10kg에 달하지만 적절한 생활 환경이 제공되면 더 크게 자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적응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양식이 간편하고 양식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물고기입니다. 식품 응용과 경제적 가치가 모두 포함됩니다. 방어는 새우시, 사시미, 데리야끼 등 다양한 식사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방어의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과육은 지방이 많고 향기로우며 자연적으로 단맛이 나는 구조로 인해 다양한 가공 기술을 사용하여 쉽게 혼합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양식되는 생선 중 하나이며 이 나라의 해산물 부문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는 양식 산업의 일원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보존, 시장의 탄탄한 수요로 인해 현재 방어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양식되고 있습니다.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및 기타 국가의 현대 농업 시스템에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농업 시스템이 자연을 착취하려는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어업은 특히 일본과 기타 동아시아 국가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 있는 산업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어류를 활용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연 환경과 현대 농업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어를 낚시하는 몇 가지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연 서식지에서 방어를 잡는 것은 주로 지갑선과 준학을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기술은 매우 일반적이며 특히 방어가 큰 떼에 모이는 산란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빈센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물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를 모두 잡기 위해 어부들은 먼저 전대를 이용해 물고기 떼를 에워싼 뒤 그물을 다시 가져옵니다. 각각의 거대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연승 기술은 매우 길고 수많은 갈고리가 아래로 떨어지는 낚싯줄을 사용합니다. 방어가 서식하고 성장하는 경향이 있는 깊은 바다에서 낚시할 때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일본의 양어업에 있어서 방어는 최초로 상당한 규모로 양식된 어종 중 하나였습니다. 방어 양식장이 존재하면 일관된 공급이 보장되고 야생 포획 어업에 가해지는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것은 바다 새장 연못입니다. 그들은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외양이나 연안 해역에 위치한 우리에서 자랍니다. 이러한 인클로저는 물고기에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우수한 품질의 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 및 육아 절차. 방어 치어는 어렸을 때 작은 물고기와 산업 가공 사료 등 영양분이 매우 높은 먹이를 먹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물 관리 시스템과 환경 제어가 현대 양식 관행에 활용됩니다. 이러한 수생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의 채취는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계절적 이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짝짓기 시즌 동안 치어의 출처를 보호하기 위해 착취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세요.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충분한 크기의 어류만 포획되어 어류가 번식하고 자연 개체군을 보존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양식 환경에서는 케이지 제어가 필수적입니다. 케이지 제어를 사용하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수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장 수요 증가, 기후 변화, 해양 환경 오염 등 방어어업 및 양식 부문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방어어업 및 양식 사업은 어업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술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 변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보존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현재 기술은 양식업과 방어업의 효율성과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 주목할 만한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대의 방어 양식장은 수질을 감시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소 수준, 염도 및 온도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또 농부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환경 조건을 신속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센서 기술이다.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면 물고기의 건강 상태 변화를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병의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를 통해 케이지 내에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드론 신청합니다. 특정 위치에서는 대규모 해양 지역을 모니터링할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합니다. 방어대의 위치를 발굴하고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활용 프로세스는 최적화되는 동시에 비용도 절감됩니다. 높은 시장 가치는 방어 물고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육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올바른 보존 및 배송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IQF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어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잡은 후 즉시 냉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박테리아의 형성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 생선살이 자연스러운 단맛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냉장 보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질을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는 엄격한 온도 관리 방법을 준수하는 전문 냉장 보관 시설을 통해 운송되어야 합니다. 선내 저장 공간. 대부분의 대형 방어 어선에는 선상 냉장 보관 시설이 갖춰져 있어 잡은 물고기를 급속 냉동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해안으로 다시 운송하는 동안 이는 생선의 신선도를 최른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장의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 해양 서식지와 방어 자원의 보존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유기농업 관행. 많은 방어 농장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감량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학 물질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 사료를 활용합니다. 폐쇄, 루프형 농업 관행. 해양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폐쇄, 루프 모델의 사용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재순환된 물의 활용과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폐수 처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원관리와 낚시 허가증도 중요합니다. 야생의 방어 개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등 각국 정부는 어선수와 어획량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어가 가치가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어류의 어업 및 양식 산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 변화가 포함됩니다. 바다 온도의 변화는 방어의 서식지와 번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야생 어획량을 줄입니다. 글로벌 규모의 경쟁, 방어 재배 및 어업 기술은 국가로부터 점점 더 많은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을 통해 세계 시장을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존의 영향, 환경보호론자들과 국제단체들 사이에서는 야생 어업 기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자원의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문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을 구현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엄격한 관리 관행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증가하는 세계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방어어업 부문은 보다 지속 가능한 개발 경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방어는 일본뿐만 아니라 독특한 맛과 높은 영양가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방어 생선을 요리 준비에 활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일본 요리가 제공됩니다. 초밥과 사시미의 경우 방어는 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입니다. 생선살보다 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생식을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방어는 데리야끼나 소금으로 구운 음식으로도 가공되며 이러한 요리도 가공됩니다. 생선의 단맛과 간장의 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국의 요리 전반, 또한 방어는 생선회, 화래호 등 전통 한식에 활용되거나 튀김이나 김치, 생채소와 함께 섭취됩니다. 이러한 요리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안주로 가장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맛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서양에서 온 셰프들, 서양 식당에서 방어 필레를 팬에 튀기거나 굽거나 튀겨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생선살의 감칠맛을 강조하기 위해 새콤달콤한 소스나 레몬 버터 소스와 함께 활용합니다. 방어에는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라고 불리는 지방산, 방어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방어 고기는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육을 생성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사용됩니다. 방어 생선에는 비타민 B칩도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 칼슘, 철분에 의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 튼튼한 뼈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방어어업 및 농업사업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상당한 성장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 추세 때문입니다. 다음은 업계가 미래에 갈 수 있는 몇 가지 경로입니다. 국제 참여 수준을 높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방어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농업 기술을 강화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제품의 가치를 높입니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미국, 유럽, 호주는 고급 수입 해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옐로우타일은 상당한 확장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깨끗하고 건강한 생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종과 생명공학이 모두 연구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질병에 대한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방어 물고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방어 양식에 대한 수요는 이러한 전망 있는 솔루션으로 충족될 수 있으며 이는 천연 자원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양 자원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어도 이 규칙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방어는 해수온 상승, 해양 산성화, 서식지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해안 가장자리에서 더 멀리 이동하게 만듭니다. 잡기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질병에 대한 위협, 기후 변화로 인해 양식장에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식업은 질병 탐지 및 통제 활동에 추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생산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환경 조건의 변화와 방어의 번식력, 성장률에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양식업이 농업 관행을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방어를 직접 섭취하는 것 외에도 가공된 방어 제품에도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냉동 제품, 포장 제품 모두 가능합니다. 방어의 가치를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어를 냉동, 살코기, 통조림 등의 형태로 가공한 제품입니다. 추가적인 가치를 지닌 아이템, 방어를 활용한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는 생선 소시지, 어묵, 액젓 등이 있습니다. 편리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품목을 소비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업 부문과 양식 산업 모두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관리 관행의 통합 때문입니다. 방어는 경제적인 자원일 뿐만 아니라 영양분이 풍부한 대체식품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수산물 수요 충족에 기여해야 합니다. 수생 자원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연의 조화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채택되고 있는 다양한 보존 및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캡처 제한, 과잉 어획을 방지하고 어류 개체수 증가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각 계절에 포획할 수 있는 방어의 양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양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특정 장소를 보존지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낚시, 특히 방어가 전면 금지되거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지역. 따라서 이는 해양 생태계 보존과 방어의 자생서식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양식업 운영의 관리 및 감독, 수질 환경, 사료 및 기타 매개 변수의 관리도 양식 작업 주변의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해로운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양식에서 통제됩니다. 방어의 경제적, 요리적 중요성이 커진 결과입니다. 이 어류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협력해 왔습니다. 방어 자원의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해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보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보와 기술의 교환, 다른 국가와의 정보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 한국 등 선진 양식 기술을 보유한 국가에서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자주 개최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방어 어류 양식을 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농장 및 어업회사는 여러 국제기구로부터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은 방어 품목이 더 많이 수요되고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방어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생선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일본의 방어어업 및 양식업은 첨단 기술의 구현,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경영 관행, 글로벌 규모의 협력 노력의 결과로 탄탄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새로운 개발은 환경보호, 자원관리 및 계속 증가하는 국제시장의 수요 충족 측면에서 수많은 장애물을 가져옵니다. 연구자들과 관리단체, 어촌의 노력에 힘입어 앞으로도 방어업 및 양식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